이제 미국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지금 재밌는 게 오늘 새벽이에요. 오늘 새벽인데 하원은 아예 캡처도 안 했습니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원 뒤집힐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상원조차도 이제 53대 47이 나왔어. 이게 여론조사 기관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만큼 차이는 안 나더라고. 우리나라는 리얼 미터냐 무슨 미터냐에 따라서 이제 주변 미터들이 막 많잖아. 그래서 이제 어디서 의뢰를 했는지에 따라서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 미국은 대동소이해요.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도 우리도 갤럽이 들어와 있지만 여기는 뭐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도 많고.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좁혀지다가 아예 역전되는 상황인 거죠. 인 건데, 지금 이대로 가면 53대 47일 수도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이거는 캡처를 매일 해야 돼요. 조사 나올 때마다 좁혀지니까. 그러다가 결국 뒤집어진 게 나온 건데, 이제 해냈습니다. 해냈어요, 이제. 이제 물가도 올리고, 이제 그 의회도 갖다 바치고, 이제 그냥 2년 만에 깨끗하게 말아먹을 것 같은데, 이게 참 오바마 때 부통령이라서 그런지 오바마하고 굉장히 좀 비슷하게 가요. 일단 시작할 때는 좋았잖아. 이게 트럼프가 이제 워낙에 좀 정신나간 짓을 많이 했고, 특히 이제 막판에는 이제 그 선동 비슷하게 해서 뭐 의회까지 뭐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막지도 않고 막, 그래서 이제 좀, 그리고 이제 코로나에 대한 반응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했지만, 근데 이제 그 2년은 사실 그렇게 우리 대통령은 아니지만 뭔가 좀 이렇게 원활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뒤 안 맞는 정책을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연준은 금리 올리는데 얘는 돈을 푼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예전에도 없진 않았었는데, 뭔가 좀 그 전략가가 없는 듯한 느낌이 조금 있긴 합니다. 특히 요때만 하더라도 이 낙태 이슈 때문에, 그때 여름 때 그 대법원에서 낙태 그걸 이제 부활시켜 버려 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분위기가 민주당 쪽으로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그걸 못 지켜낸 거지.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거는, 어찌됐든 민주당한테 가장 결집을 했던 게 낙태 이슈인데, 지금 중간선거 유권자들한테 어떤 게 이슈냐고 물어봤을 때 낙태법이라고 한 사람 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공을 들였던 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은 극성적으로 반대를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중도층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약간 관심을 좀 빼앗기고 있다? 뭘로 넘어가겠어요, 지금? 물론 뭐 내가 지금 당장 낙태할 게 아니라면,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물가 문제거나, 아니면 내 퇴직연금이거나, 아니면 내 자산이거나, 내 집값이거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근데 너무 빠르게 내려가니까 오히려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는 게 돼버렸고, 그때도 한번 설명을 드린 게, 이 민주당이 우리나라 보수 정당도 지금 노무현 대통령한테 졌을 때가 진짜 멘붕이 왔었거든요. 김대중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적수긴 하지만 그 진영에선 선생님이었고, 그죠? 그리고 오랫동안 해왔고, 또 현직, 나중에는 이제 대통령이 돼서 현직 때 노벨상까지 받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IMF로 외환위기가 왔으니까 정권 넘어가는 것까지 어느 정도 수긍이 됐단 말이에요. 당시 한나라 당도. 뭐 나라가 이 정도 됐으니까 넘어갈 수도 있지 하고, 이제 김대중 그때 나이가 꽤 많았고, 근데 그 다음조차 이제 노무현한테 넘어갔을 때, 그때가 진짜 멘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은 쉽게 말해서 이제 당시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어디서 굴러먹던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심지어 될 줄도 몰랐고, 우리도 몰랐잖아. 될 줄도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현실 부정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민주당하고 비슷해. 그냥 그 사람 자체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때 왜 당시 한나라당 그 연극 같은 거 하면서 노무현 뭐 모욕감 주는 그런 연극도 하고 한 게, 그게 사실은 정치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건데, 왜 걔네들이 연극까지 하면서까지, 연극을 보러 간 게 아니고 자기들이 했어. 그러니까 보러 간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면서 노무현을 이제 욕되게 한, 그게 뭐냐면 자기들의 그 혐오감을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배설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존재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였죠. 근데 지금 약간 우리나라 민주당이 윤석열을 보고 그러는 거죠. 그냥 윤석열이 뭐가 그렇게 싫냐면 그냥 무조건 다 싫어. 숨만 쉬는 것도 다 싫다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때랑 지금이랑 약간 반대인 것 같아. 노무현 때하고 지금하고 좀 반대인 것 같은데 미국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미국도 이게 트럼프한테 진 게 그때만 해도 와 놀랍다라고 했잖아. 트럼프 당선됐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 대부분 스윙 스테이트에서 뭐 러스트벨트에서 이제 뭐 백인 뭐 고졸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찍어줘가지고 이렇게 됐다. 뭐 이런 건데 민주당은 그거를 정말 진지하게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트럼프한테 졌냐는 거지. 질 수는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트럼프는 사람도 아니거든. 근데 걔한테 졌는데 그나마 득표수는 더 많은 상태에서 그걸로 진 거잖아. 그래서 흔히 알고 있는 뭐 샤이 트럼프나 뭐 러스트벨트까지는 뭐 그건 다 알고 있는 얘기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그 설명이 안 돼서 다 뒤져보니까 한때는 민주당에 표를 줬던 집단이지만 트럼프한테 표를 준 집단이 어딘가 라고 봤더니 샤이 트럼프는 원래도 사실 공화당이었어. 원래 공화당인데 샤이 트럼프라는 건 하필 후보가 트럼프니까 굳이 나서서 지지하진 않았지만 가서 투표를 행사한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이 샤이 트럼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집계가 안 됐던 거지. 여론조사 밖에 있었던 사람들인 거고. 그래서 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한 10% 20% 될 건 아닐 텐데,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반발표, 그러니까 배신표가 나왔는가 봤더니 히스패닉. 히스패닉. 그 이제 남미 쪽에서 오신 분들 있잖아. 그 왜 그런가 했더니 트럼프의 공약 중에서 멕시코 벽 세우는 게 우리는 어이없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일부러 계산된 헛소리였어요. 실제로 벽을 또 짓기도 했고. 왜 그랬을까? 히스패닉도 보수화돼가지고. 그러니까 왜 히스패닉이 보수화됐느냐가 민주당의 고민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보수화가 됐으니까 트럼프한테 표를 뒀는데 왜 그렇게 됐냐는 거지. 이민자들이 너무 자기들 일자리 없으니. 그러니까 우리 조선족하고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넘어온 사람들이 넘어올 조선족을 반대하는 거야. 예, 자기 일자리를 이제, 그러니까 조선족이 일할 자리는 조선족이 일을 할 거니까 계속 이렇게 넘어오면 쉽게 말해서 이제 그 고용이 스트롱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고용의 공급이 많아지니까 자기 임금 올라가고 할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와가지고 시민권을 딴 사람도 있고 그리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있는데 자꾸 이렇게 넘어오면, 그래서 백인 고졸 남성들한테는 그게 중국 때리기가 먹혔던 거죠. 너희들이 힘든 거는 공장이 다 중국으로 가버려서다. 그래서 중국을 때려가지고 그 공장을 갖고 올 거다니까 화노를 한 거고, 히스패닉한테는 멕시코에서 벽을 세워서 못 넘어갈 테니까 너희들이 일자리를 잘 지켜라. 요게 먹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히스패닉은 사실은 굉장히 미국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정체성이 좀 애매하거든요. 우리가 미국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솔직히 아니잖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백인이고 그 다음에 흑인이고 그 다음이 이제 뭐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 가야 이제 히스패닉이 좀 많지 뭐 이 정도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 미국 진영 논리에 잘 안 빠져.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뭐 당장 자기한테 편한 게 좋은 거지.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그 트럼프의 그 말이 먹혔다는 거야.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와야 돼요. 그 사람을 다시 데리고 와야 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샤이 트럼프는 샤이하기 때문에 안 보여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 말을 안 하니까. 근데 히스패닉들은 얘네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뭔가 했더니 물가 상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랐을 때 가장 직격탄을 맞는 계층이 히스패닉이에요. 왜? 그냥 일자리 찾아서 넘어와가지고 주고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물가가 오르면 직격탄을 맞는 거죠. 구글 개발자가 뭐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훨씬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어떻게든 물가를 잡자. 그래서 물가가 이제 어쨌든 고점을 찍고 내려오니까 CPI가 그때부터 반등하기 시작했고 낙태 이슈 터지고 해가지고 분위기가 좀 좋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는 히스패닉을 잡기 위해서 이번에 민주당하고 백악관하고 연준까지도 오바를 했다고 나는 의심하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너무 세게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백악관이 연준을 컨트롤하는 거
또 그런 식으로 하면 또 음모론을 얘기한다. 뭐 그러니까 어떻게 뭐 백악관이 연준을 컨트롤하냐 하는데 원래 중앙은행은 정치로부터 독립돼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거는 신자유주의가 확 깔려 있을 때가 그렇지. 왜? 신자유주의자들은 정부의 입김이 뭐 중앙은행이든 어디든 들어가는 거 극도로 싫어하잖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시장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중앙은행은 말을 들어줄 생각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이 가만히 있는 경우도 꽤 있어요. 자기들 생각이 그러니까. 괜히 건드려봐야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지금은 신자유주의 시대냐? 절대 아니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정치가 짱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건국 이래 이렇게 빨갱이 나라 같은 적이 있었나? 막 그냥 공짜 돈 주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대공황 때도 이러진 않았어. 대공황 때도 그냥 월급 그냥 주고 막 그러지 않았다고. 그렇잖아. 금융위기 때도 돈 찍었다고 하지만 그때는 은행한테 돈을 준 거지 가게한테 돈을 준 게 아니에요. 가게가 돈을 빌리면 금리가 좀 싸지는 그런 간접 효과지. 돈을 찍어서 보는 통화로 공급한 건 은행이지. 근데 이번에는 어때? 은행도 주고 지배도 줬잖아. 은행한테 계속 주고 아예 그냥 재난지원금 꽂아줬잖아. 대출 다 깎아주고.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 슈퍼 케인지한 시대지. 근데 이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예전같이 독립돼 있어라고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약간 너무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파월이 정치적이라는 말을 제가 자주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거고. 근데 문제는 백악관이 연준을 잘못 생각한 게 연준은 다른 건 못하게 딱 하나 못하는 게 있어요. 멈춰야 될 때 못 멈춰. 늘 한 번 조금 더 가가지고 사단을 내거든. 인하도 마찬가지고 인상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번에도 사단을 낸 거지. 더 가버린 거야. 더 갔더니 어떻게 돼 이제 다시 내려오죠. 왜? 히스패닉이나 이런 사람들 잡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생겨? 집토끼가 나가버린 거지. 예. 지금 민주당 하면은 가장 안전한 지역이 어디야? 민주당. 캘리포니아하고 뉴욕이잖아요. 우리로 치면은 국민의힘 공천받을 때 어디 공천받으면 제일 기분 좋겠어? 송파, 서초 뭐 이런 데잖아. 거기는 엔간하면 뭐 탈북자도 뭐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잘 살잖아. 해안가에 잘 사는 동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가 좀 오를 수 있어요. 물가 좀 오를 수 있고 뭐 어느 정도 오를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 내 집값 떨어지고 내 주식 떨어지는 게 싫을 거 아니야. 근데 처음에는 좀 이해를 하다가 물가 잡아야 되니까. 근데 이거 해도 너무하잖아. 예, 그러면 이제 반발표가 갑자기 훅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좀 굉장히 좀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갑자기 빠진 거는 영국 탓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재정정책을 써도 이렇게 돈 뿌리면 뭐 물가가 오를 것 같은데 생각을 해도 돈을 주니까 좋잖아. 그렇잖아요. 말은 그렇게 해도 뭐 육아수당 뭐 이런 거 나오면 좋잖아.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영국을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영국 보니까 안 될 것 같았는데 저렇게 된다는 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지출에 대한 반감이 커진 거지. 이러다가는 우리도 저꼴난다. 이 돈 안 받아도 되니까 좀 제대로 해라가 되는 그게 좀 이제 그 민주당에 좀 배웠다는 사람들,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재정 지출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때부터 이제 비상사태고 주식도 그렇고 선거도 그렇고 뭐다? 모멘텀이다. 한 번 이게 방향 잡으면 되돌리기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 시간도 없잖아. 6일도 안 남았어. 난리가 난 거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하원이 공화당 가고 상원은 이제 그래도 민주당이 후성을 해가지고 반반으로 갈 것 같은데 양념반 호라이드반이 제일 좋은 거니까 이렇게 가는 게 좋았는데 지금은 은근히 좀 공화당을 응원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갔어. 그러니까 좋아하다가 보니까 얘기가 조금 그런데, 예. 그러니까 이게 10년 전이 생각나요. 10년 전에. 첫 번째 중간 선거에서 대차게 망한 케이스가 참 여러 개 있는데
가까운 경우는 이제 오바마죠. 오바마인데, 일단은 우리 톡방에서도 오바마 얘기 잠깐 했었는데, 오바마가 참 인기 좋은 대통령이죠. 특히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한테 미국 대통령 중에 누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하면 90%가 오바마일 겁니다. 뭐 부시, 가끔 트럼프도 있겠지. 나후다 가시는 분들. 나후다 투자자들은 이제 트럼프 좋아하고, 그거는 이제 자기 이해관계 걸렸으니까 그런 것이고, 그 외에는 다 오바마일 거예요. 뭐 카터 대통령이요, 아니면 클린턴 이런 사람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기억도 못 할 것이고. 근데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을까? 문재인하고 비슷합니다. 퇴임 시기에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요. 공통점이 있지. 중국을 좋아한다. 그리고 별로 한 게 없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인데 미국 대통령답지 않았기 때문에 인기가 좋은 거야.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이 뭐였습니까? 지가 뭐 내가 깡패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지 마음대로 안 했죠. 못한 거지. 엄밀히 말하면. 근데 못하고 맨날 연설만 하고 좋은 말 하고 말 잘하고 뭐 피지컬도 좋고 하니까 인기 좋은 거야. 근데 인기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지율이 아니고 의석수라니까요. 사람은 뭐 굉장히 신사고 실제로 미담도 많죠. 근데 문제는 이제 중요한 거는 정치인이면 선거에서 이겨야죠. 그래야 자기 꿈꾸는 걸 할 수도 있고 지지자들이 원하는 걸 할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 2008년에 취임을 해서 2010년에 첫 번째 중간선거를 했는데 대차게 망했습니다. 아주 그냥 이 하원은 63석을 날려요. 그러니까 그냥 다수당을 넘겨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대로는 이제 민주당은 망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상원 같은 경우는 전체 100석 중에 35 혹은 36석을 이제 2년마다 돌리면서 결국에는 6년마다 올가리가 되게 이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보면 그 30 몇 개가 기존의 민주당이 있고 기존의 공화당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봐도 6개를 날려먹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턱걸이로 50일을 지키긴 하는데, 여기서 6석을 공화당이 얻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모멘텀 받은 거고, 그리고 하원에서는 그냥 완전 주지사는 말할 것도 없어요. 특히 주지사는 공화당 좋아하는 거 아시죠? 주세에 또 큰 정부 좋아하면은 또 주에서 세금 때릴까 봐 굉장히 또 이중적인 거지. 근데 선거에 진다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혹독한 일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제 선거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그건데, 오바마의 수건이 뭐였냐? 오바마는, 그렇죠. 오바마는 그냥 예전에 팍스 아메리카나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오바마 케어를 해가지고 그냥 이제 병원 가가지고 돈 없어가 죽는 사람 줄이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한 마음인 거죠. 근데 그게 우리는 독재지가 됐어. 우리 건강보험이 그때 박정희 때 만든 거잖아요. 박정희 때 아니었으면 지금 나왔으면 바로 의협에서 나와가지고 뭐 병원 파업하고 난리도 아니었을 거야. 독재니까 가능해. 좌파 정책은 독재만 가능한 거거든.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가장 좌파 정책 큰 거 2개를 혼자 한 사람이에요. 건강보험 당연가입제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학교 뺑뺑이 돌렸잖아요. 그거는 지 자식 새끼가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이제 빨갱이가 돼버린 거지. 근데 어쨌든 만약에 지금 고교 평준화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평준화 하자고 했으면 또 무슨 난리가 났겠습니까? 근데 유사한 시도가 있었죠. 뭐 자사고 없애고 뭐 블라블라 없애고. 그래서 일반고가 좋아졌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냥 자사고가 망가지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제학교가 뜨죠. 국제학교로 조지면 어떻게 돼요? 유학을 가지. 막을 길이 없다니까. 갈 애들은 가요. 그리고 걔네들이 안 가고 일반고에 온다고 해가지고 일반고가 좋아지나. 보내들은 보내고 일반고는 일반고에 맡겨 가는 게 맞지. 그러니까 참 마인드는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하는데, 고속도로는 이제 그 좌파 정책은 아니니까.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흔히 치적으로 되는데 그건 좌파 정책은 아니잖아요. 인프라 까는 게.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좌파 정책 2개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건강보험하고 이건데, 근데 오바마는 불행하게도 독재자가 아니야. 박정희 때 만약에 반대를 했으면 의사든 야당 의원이 거꾸로 매달면 되잖아. 남영동에 보내면 그만 아니야.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아예 반대를 안 하잖아. 그때 반대 시위가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그냥 갑자기 발표돼서 시행됐어.
그리고 병원은 거기에 적응을 했지.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데 내가 죽게 생겼으니. 예.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꼬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하도 의료 수가를 조지니까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병원이 도태기 시장이 됐잖아. 그러니까 의사가 뭐 여러 명을 봐야 되니까, 양으로 조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문의를 만나기는 쉬운데 만나서 인사하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전문의를 만나면 이제 곧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큰 병이 아닌데 전문의를 왜 만나?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문의를 만날 수 있어. 근데 만나면 3분 만에 끝나죠. 그게 무슨 진료야? 인사도 하기 전에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그냥 나와야 되네. 그게 무슨 진료가 돼? 근데 이제 그러니까 병원이 응급실에 뭐 미어 터지고 하는 것도 원래 응급실이라고 하면 5분 안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응급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급하면 가는 게 응급실이야. 패스트 트랙이지. 근데 병원들은 그걸 왜 받아줘? 응급실은 비싸잖아. 그래서 응급실 수당이 그 페이닥터한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형적으로 됐는데 어찌됐든 뭐 이거는 뭐 그래도 우리나라의 뭐 자랑 아닌 자랑이니까. 근데 오바마는 이걸 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이거 하면 재정 지출이 빡세게 들어가는 거잖아. 우리도 건보 뭐 적자 본다 뭐 이런 얘기 많잖아.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특히 공화당은 버냉키도 공화당 사람입니다. 끝까지 뭐 당원을 끝까지 유지한 건 아니지만 공화당 사람이었어요. 당 의원은 아니지만 공화당원이었습니다. 제롬 파월도 공화당원이에요. 근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가서 그렇지. 근데 공화당 입장에서는 일단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정신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임명했던 버냉키가 공적 자금을 투여해가지고 AIG를 살려야 되고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근데 뭐 안 하면 난리 난다고 하니까 일단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버냉키 그거 설득한다고 졸라게 빡쳤다고 늘 적어요. 일단 부시부터가 그건 안 되라고 했거든. 그때는 부시였잖아요. 아니 뭐 AIG가 뭐 CDS를 잘못해가 망했는데 왜 나라 돈으로?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그 AIG 망하면 이제 뭐 메트라이프나 다른 데서 하면 안 돼? 근데 그게 아니라 AIG가 이제 그 퇴직연금을 대부분 만지고 있어가지고 퇴직연금이 그냥 그렇다고 효지 조각이 되는 건 아닌데 그 사람들 패닉이 빠질 수 있지. 내 퇴직금이 다 날아갔다고 생각하면 수요가 작살나잖아. 안 그래도 집값도 박살났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AIG는 살리고, 근데 리먼은 채권이 날아가는 거긴 하지만 이제 수요하고는 관련이 없잖아. 일반 투자자들이 채권을 갖고 있어봐 얼마나 갖고 있어. 금융기관들이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이제 AIG는 살리고 리먼은 날립니다. 그래서 리먼은 우린 졸라게 억울하다고 일부러 막 하는데 어쩌겠어. 둘 다 못 살린다면 일단은 국민들한테 충격을 덜 주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지. 뭐 AIG가 그걸 알고 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고 나서 그때 사실 리먼 부도난 수제도 별로 안 빠졌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다 의회에서 공화당 반대로 이제 그 공적 자금이 부결되니까 그때부터 빠진 거거든. 그거 보고 이제 버냉키가 이제 안 되겠다. 의회가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가 뛰어야겠다고 생각한 거야. 그때부터 부시 대통령을 17시간 설득했고, 그리고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 설득해가지고 결국 양적 완화가 시행이 돼. 근데 그때도 공화당의 골수 공화당원들은 되게 안 좋게 봤거든요. 이거는 극단적인 처방이다. 마약성 진통제다. 라고 했는데 어찌됐든 일단은 뭐 위기는 연계되니까 가고 있다가 오바마가 ARRA라고 해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자. 그러니까 이제 양적 완화 이런 거는 바닥을 잡는 거고 이걸 다시 경기를 부양하려면 이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메리칸 리스큐 리커버리 액트라고 해가지고 그걸 시작해요. 그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재정 정책을 빡세게 붙죠. 그게 양적 완화가 2009년 3월 14일 날 뉴욕 연준에서 출발하고 ARRA가 그거보다 조금 뒤에 출발하거든요. 그때부터 인플레가 나옵니다. 2011년에 이명박 때 물가 많이 올랐잖아. 재밌는 건 그때 또 휘발유가 처음으로 2,000원 넘었어. 내가 서울에 살다가 부산에 가는데 기름을 만땅 넣을 때 12만이 나왔어. 할부를 해야 되나 생각을 잠깐 했다니까요. 12만 처음 봤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아랍의 봄이 터지고 막 물가 때문에 난리 났는데 그때 어떻게 금리 인상 한 번 없이 물가가 잡혔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물가 때문에 금리를 엄청 올리고 있잖아. 하다못해 유럽도
근데 그때는 금리를 올린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주요 국가 중에서. 근데 물가가 잡혔어. 1년 만에. 거짓말같이. 너무 잘 잡혀서 한동안 물가란 얘기가 없었어. 중국도 초반에는 그걸 했지. 중국이 제일 먼저 재정정책을 끊었고 출발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미국보다 더 빨리 반등한 거야. 차화정이 중국 때문에 나온 거잖아. 그때 기아자동차나 아니면 현대차 그때 중국에서 900만 원에 팔렸을 때 900만 원짜리 차선 450만 원을 정부가 지원금을 줬다고. 그러니까 차가 미친 듯이 팔릴 때. 그래서 차화정이 날아가고 했던 건데 그냥 G2N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돈을 너무 많이 쓴다고 하니까 그냥 재정정책을 그만하자. 그리고 확인 사살이 미국 공화당이 하원에서 법을 통과시켜 이자 제한법이라고 해서 예산 제한법. 예산 제한법 그러니까 예산이 제한된다고 딱 들으니까 정부가 돈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딱 제목만 봐도 제한되는 거잖아. 근데 제한법이 어느 정도 10년 동안 쓸 돈을 미리 정해놓고 근데 초반 2년에 빡세게 썼잖아요. 금융위기 타개한다고. 그래서 남은 8년 동안 갚으라고 한 거예요. 갚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재정정책이 주는 게 아니고 재정정책이 오히려 재정 긴축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돈을 뿌리다가 갑자기 흡수가 들어가. 그리고 유럽은 남부 유럽이 문제가 생기면 돈 푸는 거 갑자기 중단이 돼요. 그때 뭐 피거슨이 막 얘기 뭐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뭐 이렇게 남부에 뭐 게으른 돼지들 막 이런 소리 나왔던 데가 딱 2011년 그때거든. 그리고 중국도 그때 그림자 금융이라고 해가지고 뭐 하나 터지면 다 죽는다 라고 해서 좀 분위기가 흉흉해서 올스탑 돼요. 모든 그래서 그때부터 코스피가 들어놓습니다. 수요가 상실되니까. 그러고 나서 2012년 되니까 오히려 물가가 처박히기 시작하는. 유럽은 마이너스로 지켜요. 성장률도 마이너스, 물가도 마이너스. 유럽은 그때도 답이 없고. 근데 유럽은 답 없는 선수로 꽤 잘 버티네. 답이 선 적이 별로 없었어.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그래서 사실 물가를 잡은 거는 정치 때문이었어요. 정치가 재정정책을 다 중단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2014년 때 오바마 2기 때 또 중간 선거를 하는데 또 집니다. 그러니까 오바마는 56년 만에 연속 2번 패배한 그러니까 선거의 선거 고자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이러기도 힘든데 이미 여기서 다 날려갔는데 이제는 상원까지 다 넘어가. 상원도 확실히 넘어가고 또 이미 여기서 줄 하원이 어디 있다고 또 줍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아예 오바마는 할 수 있는 게 아예 없어진 거지. 그리고 오바마 케어도 그냥 이름만 케어지 별로 안 케어가 됐고 그나마도 트럼프는 이름도 없애버렸잖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때로 다시 돌아가면 미국이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2011년 8월 4일인가 그때 8월 2일 날 무슨 일이 있어요?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죠. 아직도 안 올라갔어요, 그거는. 근데 원래 3사람 무디스, 스탠다드 포어스 이렇게 하는데 두 개가 트리플 A고 하나가 좀 낮아도 두 개 거를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야. 실제로 내려간 게 아니고 상징적인 건데 이게 미국이 재정정책을 다 멈추고 뭔가를 다 하니까 미국의 성장이 좀 힘들 것 같다고 아예 낮춰버리는 거야. 근데 문제는 낮춰버리니까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통장 갱신할 때 이자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공화당이 부채 한도 협상에서 거절을 해요. 요즘은 다 까먹었겠지만 그때 당시 강의 때 진짜 자주 나왔던 단어가 재정 절벽이야. 정부가 돈이 없다. 없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재정 지출을 못하는 게 아니라 주 연방 공무원한테 월급을 못 줘가지고 그냥 뭐 카운티에 갔더니 공무원이 없고 뭐 이런 셧다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근데 그게 매번 행사야. 매년 셧다운이 일어나. 트럼프 때까지도 셧다운이야. 계속 셧다운이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확실하잖아요. 돈 안 나오면 절대 일 안 하잖아. 안 나올 것 같아도 일 안 하잖아.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냥 그럼 나라가 보통 그래서 금요일 날 밤에 셧다운 됐다가 월요일 아침에 다시 돌아가죠. 어차피 주말은 미국은 원래 셧다운이니까. 근데 어찌됐든 그런 일이 자주 벌어요. 왜? 공화당이 재정 지출하는 걸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만약에 2010년 같은 일이 벌어지면 그냥 양원이 싹 넘어가가지고 이거 지금 뭐 바이든이 뭐 포퓰리즘 뭐 사회주의적 이런 거 뿌린 거 싹 다 취소시키고 심지어 앞으로는 되감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내년에는 적어도 물가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어. 내년 물가 얘기 안 할 수도 있어. 그 너무 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작년에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 그렇잖아요. 나스닥 만천 갑니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그때 다 2만 갈 줄 알았는데. 그렇잖아요. 딱 1년 전에 11월부터 빠졌으니까. 그렇잖아요. 카카오뱅크 6만 8천 원. 와, 싸다 생각했죠. 지금은 상한가를 몇 번 가야 그 가격이 갈까? 모르는 거야. 세상은 모르는 거야. 세상은 모르는 건데 원래 경제적 논리로 돌아갈 때는 그렇게 빨리 안 움직여. 적당하게. 근데 정치 논리로 움직이면 확 바뀐다는 거죠. 근데 민주주의 국가는 정치가 확 바뀌는 변곡점이 선거잖아. 그래서 이거 캡처를 하면서 이거 미국 그걸 보면서도 이거 뭔가 이제 싸한 느낌도 있다. 이거 공화당이 다 가져가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 하는 생각. 물론 근데 오바마나 지금 바이든이나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같기는 하고. 그리고 미국이 이제 신용등급도 강등되고 재정 지출은 이제 거의 막혀 있고 유럽은 마탱이 갔고 중국도 몸살이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시장은 어딜 가야 되겠어? 수익 날 때가. 그때는 저성장 디플레가 디폴트였잖아. 디폴트가 이제 디플레가 다시 올 것 같으면 또 뭘 사야 되겠어? 뭐 나스닥 사야지 뭐. 플랫폼 이런 거. 그러니까 인플레 시대니까 손에 만져지는 애들이 좋잖아. 요즘 빅테크들 다 작살나고 있는데 제일 버티는 게 뭐야? 애플 그나마 테슬라잖아. 왜? 뭐라도 만들잖아 걔네들은. 앱밖에 없는 애들이 제일 먼저 날아갔잖아. 페이스북, 넷플릭스 이런 애들. 그러니까 넷플릭스하고 페이스북도 처음에는 와 플랫폼이다 생각했는데 무슨 플랫폼이야 그냥 앱이지. 괜찮아. 그 앱 닫기 하면 끝이잖아. 그 페이스북은 불쌍하죠. 어찌됐든 지금 인플레 시대니까 그런 거고 디플레 시대에는 당연히 뭘로 가야 돼? 무형자산 우리 뭐 10년 동안 해온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열렸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답이라는 소리가 나왔던 거예요. 기술주. 그리고 사실 트럼프 때 정도 좀 쉬워졌어야 되거든. 근데 그때는 뭘로 부스팅을 합니까? 트럼프가 법인세를 깎아주니까 그 깎은 세금으로 자사주 매입을 해가지고 더 부스팅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이 그냥 이렇게 돼버렸죠.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래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하는데 지금 이 양반이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예요. 네, 지금 18일 날 기사인데 10월 18일 날 기사인데 얼마 안 됐지. 그때 공화당이 하원 장악하면 일단 재정 지출을 멈추고 우크라이나 지원도 멈추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젤렌스키가 지금 약간 지금 젤렌스키는 어떻게 민주당 좀 밀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근데 어찌됐든 우리는 뭐 우크라이나보다는 여기에 또 약간 이 그림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